지금까지 탄수화물 그리고 과일은 범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결코 범인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인터넷이나 가까운 병원만 가봐도 당뇨와 식이지침에 관한 정보를 구하면 예외 없이 과일을 제한해라, 먹지 마라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과일과 정제 설탕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당뇨에 해로우니까 달콤한 과일도 당연히 당뇨에 나쁠 거라는 생각이죠. 이렇게 과일을 피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분이 적은 과일 겨우 한두 개만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껏해야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을 극찬하며 베리류 열매 몇 가지만을 허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해외에는 과일식, 고탄수 저지방 자연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일수록 과일식을 해야 한다고, 과일이야말로 건강에 좋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도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를 서로 주장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과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과일이 당뇨병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판을 치고 있는 추측과 상상력으로 동원된 엉터리 이론 말고 경험과 과학적 실제를 직시해봅시다. 플러스 메디슨에 발표된 최근 연구를 살펴볼까요? 이 연구는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식이요법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30세에서 79세 사이에 50만 명 이상의 중국 남녀를 대상으로 7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유형의 연구야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대규모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좌우지간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의 당뇨 환자들 중 일주일에 3번 과일을 먹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단 한 조각의 과일도 먹지 않은 당뇨병 환자보다 어떤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7%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주당 3회 과일을 먹은 당뇨병 환자는 심장병과 뇌졸중, 신장질환, 망막질환 및 신경질환 등 미세혈관성 질환과 합병증의 위험이 13에서 28% 감소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공장식품이나 포장식품에 주로 들어있는 정제설탕은 심장병이나 당뇨병, 암,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나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먹게 되는 길고 짧은 사슬구조의 천연당분은 정제설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환원주의적 발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일을 먹으면서 당분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은 수분, 항산화 물질,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복합적으로 절묘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영양소들이 소장과 대장에서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처럼 정교하고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교하고 유기적인 복합적인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일을 통해서 얻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미량 영양소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며 결정적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시켜줍니다. 즉 전반적으로 건강상 매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정제설탕이든 과일이든 먹으면 혈당 자체는 올라갑니다.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선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음식이든 열량이 있다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정제설탕은 과일보다 혈당을 훨씬 빨리 그리고 많이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과일은 도대체 얼마나 먹어도 괜찮은 걸까? 과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는 건지, 즉 1일 과일 섭취량 허용 기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은 어디까지일까? 2001년 하루에 20개의 과일을 먹는 사람의 혈중 지질과 대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 2주 동안 총 콜레스테롤은 약 40이 떨어지고 LDL 콜레스테롤도 38이나 떨어졌습니다. 1930년대 몬트리올 병원의 레비노위치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지방이 많은 식단은 인슐린 민감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면 지방이 적은 식단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무작위 대조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탄수화물 식단은 인슐린 요구량을 매우 빠르게 감소시킨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20년 뒤인 1950년대 듀크 대학의
대학의 월터 캠프너 박사는 고지방 식단은 2형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과일이 매우 많은 식사를 함으로써 당뇨성 망막증을 비롯한 여러가지 당뇨 합병증을 겨우 수일 만에도 역전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캠프너 박사는 환자들에게 흰 쌀, 과일 주스를 먹을 수 있게 허용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제 설탕까지 식단에 추가하는 이른바 쌀, 과일 다이어트를 고안한 사람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내려지는 영양 지침과 비교해 보십시오. 흰 쌀, 과일 주스, 정제 설탕, 이 네 가지 모두 완전히 현대 영양학이나 의학계에서는 비난받고 있는 음식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캠프너 박사는 소금과 콜레스테롤이 없는 식단을 시도했고, 그야말로 거의 전적으로 순수한 탄수화물로 구성된 식단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고탄수화물 식단을 먹임으로써 약 4가지의 질병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당시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악성 고혈압이 치유되었고, 둘째, 심장질환이 치유되었습니다. 셋째, 당뇨성 망막증이 치유되었습니다. 넷째, 신장질환이 치유되었습니다. 분명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조차도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당뇨병을 악화시킨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덩달아 먹는 약이나 인슐린 투약 요구량이 증가해서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캠프너 박사의 쌀, 과일 식단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대사증후군을 비롯하여 건강이 매우 악화된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아무런 죄가 없고 진짜 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과일도 범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 그리고 과일은 범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결코 범인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방 비율이 낮은 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방 비율이 낮은 한, 지방 비율이 낮다면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인슐린 필요량이 최소화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뇨 합병증의 위험마저 최소화되는 신진대사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979년 제임스 앤더슨과 칼리 워드 박사는 20년 이상 2형 당뇨병 증세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데리고 또 다른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의 식단을 전통적인 일반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서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내려고 시도한 것은 체중 감량과는 상관없이 식이요법 자체가 인슐린 민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음식을 충분히 먹게 함으로써 체중이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기를 통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일반 당뇨병 환자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을 따르던 그룹은 인슐린 요구량이 평균적으로 58%나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20명 중 10명은 인슐린 투약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인슐린을 계속 사용한 사람들조차도 인슐린 복용량을 적게는 7%, 많게는 98%가량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랄만한 점은 환자의 50% 이상이 저지방 식단을 따른 지 단지 16일 만에 인슐린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던 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누군가가 여러분께 과일은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다음 4가지를 꼭 말해주십시오. 첫째, 탄수화물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범인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이 범인이었던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둘째,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야말로 당뇨병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건강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셋째, 마찬가지로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양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넷째, 만약 여러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키기를 원하고 확실하게 당뇨 발병 위험성을 낮추고 싶고 현재 당뇨를 갖고 있으면서 먹는 약이든 맞는 약이든 약을 줄이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현재 식단에서 모든 동물성 식품, 고기, 우유, 생선, 계란, 버터, 요거트, 견과류,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모든 정제 오일, 현재 식단에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그 대신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즉 고탄수화물 저지방 비율 자연식물식을 실천하십시오. 고탄수 저지방 과일 중심 자연식물식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는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The fat I eat is the fat I wear. The fat I eat is the fat I wear.